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뉴스는 아마 업비트, 왓챠, 맞손, 암호화폐, 대중화, 묘수라고 여기 그 헤드라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아마 왓챠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사실은 넷플릭스고, 그리고 두 번째가 왓챠거든요. 그래서 왓챠도 되게 되게 많이 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업비트하고 왓챠에서 이제 그 발행을 한 코인이 CPT라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업비트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왓챠에서 이제 뭘 보거나 거기서 뭘 하면은 거기서 뭐 가입을 해서 뭘 하면 거기서 발생된 그 코인에 관해서 업비트 지갑으로 바로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바로 전송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암호화폐 지갑으로 바로 CPT 송금,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폐 전송 방법 몰라도 CPT 활용 가능해져 비트베리와도 협력 모색, 결제도 가능해질 듯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시세가 재미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인지도가 빗썸이 거래량은 크지만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비트에서 실물 경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라고 있는 왓챠하고 협약을 맺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지금 그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암호화폐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요즘에 이제 경기에 관해서 사람들 심리에 관해서 나온 건데, 10명 중 이제 8명이 퇴사를 꿈꾼대요. 요즘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일과 자신의 모두를 찾고 싶다. 직장인의 86.6%가 사표 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39.7%가 퇴사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는 업무 구조 문제로 퇴사 결심하고 평생 직장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수평문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실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뉴스가 나온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아니면 그 이하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분위기 자체가 아마 틀리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금융권, 증권사, 뭐 보험업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아마 거기서 그 근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땐 좀 수익률이 많이 감소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어디다 하실 건지, 내가 앞으로 살아남을 나한테 방주가 될 게 어느 부분인지에 관해서 늦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뭐 결국엔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뉴스에 관한 거는 불법 음란물로 돈 벌면 재산 몰수, 정부가 양진호 재발 방지책 발표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토런트 사이트나 웹하드 같은 데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뭐 음란물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멜론 같은 거에서 다운받은 그 음악 같은 걸 그냥 듣고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묵인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은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토렌트 사이트에 관해서 아마 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렌트 사이트를 규제를 한다면,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어차피 전 세계로 이런 영화나 음악이 다 유통이 되거든요. 사실은 음지에 있었던 어떤 그 토렌트에 관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트론이 이번에 그 비트토렌트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BTT 토큰도 발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전 세계 정부는 아마 분명히 세수 확보도 분명히 할 거예요. 저작권자에 관한 어떤 권익도 보호를 하고,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겪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강경하게 비트토렌트나 이런 웹하드 서비스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뉴스는 카드사 6곳이 손잡고 슈퍼 통합 QR랩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QR코드 시스템하고 카드사에서 은행에서 움직이는 QR코드 시스템들이 결국엔 다 통합돼서 움직일 거라는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앞서 롯데와 신한, BC 3사가 공동으로 QR페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삼성과 현대, KB 국민카드 통합 QR 진영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롯데카드 진영은
시류 정보와 운영 위탁 계약을 KB국민카드진영은 나이스 정보통신과 위탁 계약을 추진해 균열 조짐을 보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어쨌건 결국에는 다 통합돼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금시세, 은시세에 관해서 제가 반감이라기보다 흐름이 어떨 것 같은 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보다 몸값 비싸진 팔라듐 질주 이유는 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플래티늄은 백금이고 팔라듐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해 12월 초 역전, 올해 들어서 가격 차이 벌려, 휘발유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사용. 근데 금은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팔라듐이 작년도 6, 7월 달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750불 정도에서 지금 750불에서 1400불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1월 24일 날 1348달러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2일 날 1317불인데 지금 같은 경우 1월 24일이잖아요. 2019년도. 근데 1282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한번 지금 선에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김정주가 900억 투자에 인수한 코빗 희망퇴직 실시. 그래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웃더라고요. 제일 크게 물린 사람이 이 사람이 김정주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뭔 희망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톡방을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김정주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코빗이라는데 처음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소뱅이거든요. 그 코빗 사이트 밑에 보시면 소뱅하고 SK 플래닛이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SK 플래닛에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게 또 소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건 뭐냐면, 넥슨이라는데 초반에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거기다 돈을 많이 넣은 것도 소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00억이라는 돈을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회계적인 어떤 처리를 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900억 원이라는 돈이 다 투자되지 않았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크게 사업을 벌리고 여태까지 그랬던 사람이 무슨 뭐 그거를 상투자 볼 때 물려가지고 망할 거래소를 인수해요. 자,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50년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손정희 회장 같이, 김정주란 이런 분도 전 어떤 그런 하나의 일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글 쓰면 돈 주는 스티밋도 인원 감축에 이어 수장 교체. 그래서 네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여기 원래 그 수장인데, 스티밋이라는 데가 원래 자기가 글 쓰고 하면 거기다 뭐 좋아요하고 거기다 뭐 스팀 달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잖아요. 유튜브 같이 현금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근데 스티미 측에서 이제 잠정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게 1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스팀에서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가 광고를 추가시켜서 수익을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관해서 발표를 앞으로 조만간에 할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회사가 안 되는 것 같이 이제 인원 감축에 이어 수장 교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광고를 붙이면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돌아가는 어떤 그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큐브 코인이나 하이콘에 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큐브는 이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픽섬 전수조사 거쳐 큐브하고 하이콘 빗썸 상장 결정, 이것도 24일 날 나온 건데 3라운드 후보 모집도 마무리, 더 공정한 투표 될 것. 1위가 큐브였고 2위가 하이콘, 그리고 3위가 이오스 블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차후로는 하이콘이나 이오스 블랙도 거기에 상장할 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자, 비트메인에 관한 것도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비트메인 뭐 인수설 그런 거 소뱅에서 뭐 투자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것도. 여기 보시면은 김병건 제안서는 받았다. 근데 빗썸과 무관 우회 상장 설명서에 해명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런 거에 관해서 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
빗썸에서 이제 우회 인수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병권 회장님이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기는 이거하고 무관하다. 그런 적도 없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 블록버스트와 전화 통화로 입장 밝혀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즈에 대해 아직 잘 몰라. 신중히 검토해서 인수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또 번복하는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폰을 냈다 안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이란 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왜 주장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을 바라본 어떤 관점이 자그마한 어떤 불씨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흔적이나 이런 데서 진주를 찾아내고 아니면 거대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투자 시장에서 결국엔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폐로 안전 결제, 블록체인 품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찰칵 암호화폐로 안전하게 결제되었습니다. 빗썸 캐시, 하이콘페이 등이 속속 출시된고 팅스9 자체 앱 가맹점 확대 주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팅스9 자체 개발 플랫폼인 애니클렛 앱이 지금 출시가 됐나봐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뭐 중국에서 결국에는 뭐 이 시장에서 물러날 거다, 중국 망할 거다 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저는 객관적인 증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근거에 관해서 저는 주장하는 거에 저는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세계 블록체인 투자 5조 중국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싱가포르가 2위, 3위고 건당 평균액은 미국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건수가 266건 그리고 2위가 80건수고 그 미국이고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영국, 5위 캐나다, 6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5건 그리고 액수로 따지면은 위안으로 이제 산정한 건데 154억 위안 그리고 114억 위안이 미국. 그래서 어쨌건 이 통계를 낸 게 중국이라고 해서 못 믿겠다 말씀하시는 분 많겠지만 실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 관여된 특허 건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엔트파이낸셜하고 알리바바 그쪽에서 저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선이 이제 IBM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조사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아마 TV에서 보셨을 텐데 아마존도 자율주행 로봇으로 배달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진으로 시범 서비스를 이제 미국 주에서 한 개 이제 소규모 도시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한동안은 직원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서비스 하는 거에 관해서 관찰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범 서비스가 이제 정착을 하려면 한 몇 년 안에는 분명히 될 거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붙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어떤 로봇이 등장을 하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안에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최고의 꽃을 피우고 최고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화폐, 암호 자산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보시면 삼성 암호화폐 지갑 선점 갤럭시 S10 블록체인 기능 유출. 그래서 유출됐다 뭐 어쩌죠. 아까 그 사진 같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다시 자기네 이런 거 안 하는데 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묵인해버려요.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자꾸 유출되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국내 뉴스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제가 뭐 희망의 로를 돌린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고, 분명히 끝을 볼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폭락을 외쳐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매수를 못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시기가 만약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판까지 아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수익률을 분명히 추구할 거고, 결과에 관해서는 각자가 이제 가져갈 몫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추락하는
폭락하는 실물 경제,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